네,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형사 불륜 전문으로 변신하십시오. 예. 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건 하세요? 그런 아니면 사건도 원래 많이 하죠. 혼자 본인이 불륜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런 거 근처에 가면 제가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격한 반응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왜 그거 알죠? 강한 부정은 긍정. 뭐 이런 말 아시죠? 그런 말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요. 네, 근데 왜 떨고 계십니까? 저 별로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네, 부인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설을 갖고 계신 이경환 변호사님. 그 뭐 썰은 보통 다 썰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썰이 나중에 루머가 진실이 되고 진실이 나중에 사실이 되고 사실이 결국 파악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나이 차라고 하는 게 한 10살 정도는 보통 아닌가요? 그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한밤중에요. 예. 한밤중에 그렇습니다. 한밤중 캄캄한 한밤중에 남녀가 싸워요. 예. 출동한 경찰은 싸우던 남자가 남편인 줄 알았대요. 예. 또 역시 설인데요. 예. 여자는 사람들에게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니었대요.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원룸에서 싸움을 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듣고 좀 놀랐는데요. 네. 김광수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당이에요? 예, 국민의당 의원이고요. 예. 전주갑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입니다. 네. 그전에는 그 전북 도의원 출신이시고요. 네. 이번에 안철수 대통령 선거 때 네. 국정상황실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좀 재밌는 것은 국회의원이 밤늦게 그것도 새벽에 5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은 59세로 지금 신문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옆에 주민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주민이 뭐 부부싸움이 일어났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부터 계속 뭐 그게 어떤 혼자 사는 집에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야기 들었는데 가끔씩 그런 게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도 뭐 하여튼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좀 소란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부부싸움이 난 줄 알고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조사하려고 했더니요. 국회의원이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예.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면 이게 현행범 체포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그거는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원래 현행범으로 격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예. 근데 현행범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난 것이 명시적으로 확실할 때 네. 경찰이 이제 그거는 범죄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체포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나중에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거 나중에 차후 다 발부는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그럼요. 나중에 받고요. 네. 다만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면 현행범 체포 관련된 서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마 경찰이 아마 국회의원 신분임을 확인하고 일단 또 아마 중요했던 것은 그 여자께서 그 여자분이 이제 괜찮다. 자기는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 심지어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본인이 남편이다. 그 남자가 남편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질문. 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여기도 해당되나요? 그 당연히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아니 되는데 이거는 회기하고 상관없잖아요. 회계하고 물론 불체포 특권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성립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현행범일 경우에 아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현행범일 경우에 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경위를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확인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불체포 특권 때문에 간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로 여자가 뭐 합의를 했든 뭘 했든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작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신분이 국회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현행범 요건이 되는 겁니다. 혈흔도 있고 뭐 손에 상처도 있고 하니 상황이 엄중하다. 비록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폭행이 있으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일단 분리를 시키고 당신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해서 데리고 갔을 거예요. 네. 근데 데리고 가는 도중에 국회의원이다 보니 국회의원 확인하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확인하고 경위만 좀 잠시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현행범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그냥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전 살짝 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참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그냥 의문만 좀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옛날에요.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저 부끄럽지만
좋아했구나. 미성년자 때도 가끔씩 봤는데 저는 안에 야한 내용을 본 건 아니고 아, 그 야한 제목을 거예요? 좀 예, 뭐 이게 뭔지 정도는 좀 읽고 저는 했었습니다. 기억에 예. 서울역 같은 데 가면요. 예, 예. 이렇게 꽂혀 있어요. 예, 예.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저씨들이 가서 그걸 사서 타고 하는 거. 예, 예. 그거 타고 보고 버리고 가고. 이게 예. 기억이 나요. 예, 예. 근데 그걸 이렇게 가끔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들춰보면은 내용이 대부분 다 불륜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선정적인 제목들이 좀 많아서 근데 그 고등학교 때는 그걸 당시에는 보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그 부분 또 배제. 예. 왜냐면 저희는 모든 넓게 다 모든 걸 지금 예. 가상에 올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자, 확실한 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까? 확실한 건 부부가 아니었죠. 그럼 현직 국회의원이 밤중에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왜 가서 칼에 찔려요? 예, 그게 이제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은 네. 그 원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여자였는데 여자가 술에 취했고 네. 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걸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뭐 그럼 경찰 보내면 되죠. 경찰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간 거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해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미심쩍은 부분은 있죠. 근데 이야기하신 대로 경찰을 보내면 되는데 굳이 갔다는 점. 손에 칼이 찔려는 게 예. 여자가 칼을 휘두르고 그걸 뭐 어쨌거나 어떻게 했든지 그 칼에 손가락이 다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해명에 의하면 네. 김광수 의원 해명에 의하면 본인이 자해를 하려고 해서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고 한 10여 바늘의 꼬매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변호사님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혼자서 이게 칼을 막으실 거예요? 저는 경찰 부르겠어요. 당연히 제가 본인이었다면 본인 또 국회의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일단 전화를 받은 순간에 바로 경찰부터 신고를 하고 네. 본인이 필요하면 가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그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거나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남자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칼을 들고 있으면 왜 칼을 잡죠? 발로 걷어차서 여자를 일단 제압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해명을 하는데 약간 여러 가지 의문점은 좀 있죠. 근데 계속 해명을 하는 게 이상한데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또 미국으로 갔어요. 예, 미국에서도 SNS 해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본인이 해명을 하는 게 네. 보다 더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정황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것도 부인이 미국에 있는 가족이 있는 국회의원이 밤늦게 여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가서 뭐 칼로 상해를 입었다라는 게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팩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 앵커께서도 그러시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논란을 증폭시키다 보니 본인이 해명을 SNS를 하게 되는데요. 그 SNS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논란이 증폭된다고 해서 일부 다른 정당에서는 뭐 CCTV를 한 달 동안 보면 되겠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 있대요? 아마 아파트 원룸이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처벌법,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만한 조항이 있을까요? 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그 여자가 뭐 아무 폭행을 당한 게 없다. 혹은 뭐 그 본인이 진짜 자해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처벌할 거 없겠지만 혹시 그와 사실이 다르다. 뭐 예, 주거 침입죄는 아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주거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들어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성을 있다는 열어두고 거죠. 있는 겁니다. 주거 침입도 가능하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폭행이 있었다. 여자한테 폭행이 있었다. 그럴 때 폭행죄도 가능하고요. 또 혹시 뭐 여자가 그 과정에서 이제 상해를 입다질 때 상해죄도 가능하게 근데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자가 지금 진단서 같은 걸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가능성을 좀 우리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뭐 그렇죠? 가능성을 근데 혹시나 나중에 좀 지금은 아마 여자가 사실관계 알 수 없지만 여자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다 보니 이제 서로 관계를 위해서 좀 만약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면 진술의 번복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진술을 번복하고 그때 가서 그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국회의원 신문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진술을 번복하고 상해 진단서를 떼게 되면 상해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네.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서 상해 진단서를 떼면 그 상해 진단서가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 신빙성의 문제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느냐, 그 수사기관에서 누구 말을 더 신빙하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늦게 했다고 해서 늦게 진단서를 떼게 되면 약간 신빙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여러 가지 요즘 안 그래도 뭐 내부 외환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발생했으니 뭐 네.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뭐 마지막으로 아파트 전문이잖아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요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치솟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아파트 값은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지금 약간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발표한 지 지금 일주일 좀 채 안 되게 지났는데요. 네. 지금 거의 수요자들은 숨죽이고 있고 네. 임시적으로는 지금 아예 뭐 부동산에서는 아예 휴가 가버리고 그래도 끊겨져 있고요. 네. 그래서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과거에서는 지금 그 현 정부가 이야기한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 차이점은 네. 과거 노무현 시대 때는 땜질식 처방으로 하나 무슨 일 발생되면 조그마한 거 터뜨렸다가 또 그래도 잡히지 않아 또 터뜨렸다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종합선물센터라고 이제 신문에 보도하는데요. 아주 강한 정책, 그 노무현 정책했던 대부분의 정책을 한목에 일거에 팍 터뜨려가지고 너희들 꼼짝 마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일단 그 부동산 투기자들은 아마 숨을 죽이고 지금 있습니다. 과자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과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거 팍 받으면 받을 때 기분 되게 좋죠. 아주 좋습니다. 열어보고 나면 되게 황당해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 받았을 때 샤브레라고 아주 맛있는 과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만한 그거 거. 먹으면 뱃살 엄청 쪄요.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때 워낙 가늘을 가지고 그거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받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딱 예, 받아가지고 막 정말 와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열면 안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샤브레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도 그렇게 평가할게요. 예. 받을 때 보면 엄청 대단해 보이거든요. 예, 예. 실제 열어보고 나면 이거 예. 적용도 안 되고 정말 예. 엉망일 거다. 예.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도 정책이 실패로 귀결이 났다고 평론가들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정책이 전부 다 수요 조절 정책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공급을 그러니까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학습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아무런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책은요. 예, 시장을 잡지 못한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최저임금제라든지 시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공무원 수의 증가, 즉 시장을 도외시한 공무원 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현재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에 대한 부효과, 나쁜 영향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나중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다른 동구나 혹은 저기에 대한 남부 그리스, 남부 유럽, 그리스 혹은 저기 중남미에서 발생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좌파 정책들의 최종적인 기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그와 같은 그러니까 수요 공급 협치를 도외시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의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 과도한 시장의 개입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일요일날 상갑 슈퍼 문 닫는 거예요. 전 이상해요. 제가 시장 가면 항상 문 닫아 있어요. 정말 이상한 게요. 저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 먹고 정말 장바구니를 한 대여섯 개 챙겨서 그렇군요. 마트를 가면 꼭 마트 문 닫아요. 근데 이게 7번 반복됐어요. 예. 이상하게 그날 잘 찾아가시네요. 그걸 보고 예. 머피의 법칙을 예. 말한 거죠. 주부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군요. 예. 장보러 특히 왜 속으로 생각하죠. 떡볶이도 사고 뭐 수박도 사고 뭐도 사고 하고 이렇게 막 침을 흘리면서 슈퍼를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휴업.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기본으로 두고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쳐야 되는데 마치 정부의 개입이 우위인 것처럼 시장을 도외해서 시장을 죽이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뭘 더 좋아하세요? 당연히 작고 강한 정부가 되는데 이 정부의 문제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이 큰 정부가 된다는 것은 그게 실물이 받쳐주면 강한 정부가 될 수 있는데 자, 큰 집, 작은 집 뭐가 더 좋아요? 다 집은 큰 집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뭐냐면요. 왜 자꾸 사람들이 큰 정부가 좋은 건 줄 아냐면요. 네.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큰 정부, 작은 정부 하면 왠지 큰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비유가 되는군요. 네. 큰 집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자기가 그 큰 집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집만 크게 지어 놓으면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큰 정부이면서 약한 정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큰 집을 좋아해서 큰 집을 샀어요.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없어요.
당연히 나가게 돼 있죠. 냉방도 나가야지. 안 돼요. 집 냉방도 나가야죠. 안 돼요. 집만 안고 있다가 네. 조금 있다가 당연히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죠.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17년 8월 7일 적반하장에서는요, 오늘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라는 게요, 참 신기한 건요, 신문은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신문입니다. 그런데요, 중앙일보의 2017년 8월 7일자 기사를 보면요, 제가 또 사실 체크. 찜통 더위에도 남아 도는 전기, 지난해와 다른 모습 왜?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올해는 국가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덜어놔도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아주 친절하게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즉 전기 팍팍 써도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거 제가 기사 그대로 프린트한 건데요. 보시면요. 조선일보자 8월 7일 전기 남아 돈다더니 기업 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한 정부라고 오늘 조선일보 똑같은 오늘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가 오늘자입니다. 바로 8월 7일자에 정부 공장 멈춰 전력 사용 감축 지시 2번. 7월 2차례 기업들에게 바로 급전 지시를 했다. 전력 문제 없다던 입장과 어긋나. 이상해요. 두 개가 좀 다른 내용이죠. 누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뉴스라는 건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전력이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급전 지시를 하고 감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할까요? 기업은 급전, 시민들은 팍팍 써도 된다?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겠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국민들을 마음을 긴장시키는 것도 뉴스가 할 수 있는 건데요. 가짜 뉴스는 정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국회 입법조사체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을 한다면 그건 위법한 게 아닐까요? 법치란 것은요.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법치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머 여보 당신 9시 이후에는 들어오면 안 돼? 응, 약속인 거죠. 약속이 형성돼서 바로 룰이 형성되는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법률 근거 조항이 없이 만약에 위임을 했다. 여러분 위임 입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는데 밑에 법령에서 만든다. 제가 위임 입법 굉장히 많이 잡아봤거든요. 근거 조항이 없다.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 문제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반하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에 서울역 같은 데 가면요. 꽂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저씨들이 가서 그걸 사서 타고 하는 거. 그거 타고 보고 버리고 가고.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끔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들춰보면은 내용이 대부분 다 불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선정적인 제목들이 좀 많아서 고등학교 때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그 부분 또 배제.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넓게 다 모든 걸 지금 가상에 올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자, 확실한 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까? 확실한 건 부부가 아니었죠. 그럼 현직 국회의원이 밤중에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왜 가서 칼에 찔려요? 그게 이제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은 그 원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여자였는데 여자가 술에 취했고 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걸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럼 경찰 보내면 되죠. 경찰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간 거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해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미심쩍은 부분은 있죠. 근데 이야기하신 대로 경찰을 보내면 되는데 굳이 갔다는 점. 손에 칼이 찔려는 게 여자가 칼을 휘두르고 그거 특권 때문에 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자 여자가 뭐 합의를 했든 뭘 했든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작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신분이 국회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현행법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혈흔도 있고 뭐 손에 상처도 있고 하니 상황이 엄중하다. 비록 부부 사이에 있었던 발생한 일이라도 폭행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일단 분리를 시키고 당신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해서 데리고 갔을 거예요. 네. 근데 데리고 가는 도중에 국회의원이다 보니 국회의원 확인하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확인하고 경위만 좀 잠시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현행범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그냥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전 살짝 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참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그냥 의문만 좀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옛날에요.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저 부끄럽지만 좋아했구나. 미성년자 때도 가끔씩 봤는데 저는 안에 야한 내용을 본 건 아니고 아, 그 야한 제목을 거예요? 좀 뭐 이게 뭔지 정도는 좀 읽고 저는- 포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그거는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원래 현행범으로 현행- 격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예. 근데 현행범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난 것이 명시적으로 확실할 때 네. 경찰이 이제 그거는 범죄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체포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나중에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거 나중에 차후 다 발부는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그럼요. 나중에 받고요. 네, 네. 다만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면 현행범 체포 관련된 서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마 경찰이 아마 국회의원 신분임을 확인하고 일단 또 아마 중요했던 것은 그 여자께서 그 여자분이 이제 예, 괜찮다. 괜찮다. 자기는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 심지어 신문 보도에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본인이 남편이다. 그 남자가 남편이라고 자, 보고를 했다고 여기서 해서 질문. 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여기도 해당되나요? 그 당연히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아니 되는데 이거는 회기하고 상관없잖아요. 회계하고 물론 불체포 특권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성립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현행범일 경우에 아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현행범일 경우에 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경위를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확인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불체포 네,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형사 불륜 전문으로 변신하십시오. 예. 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건 하세요? 그런 아니면 사건도 원래 많이 하죠. 혼자 본인이 불륜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런 거 근처에 가면 제가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격한 반응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왜 그거 알죠? 강한 부정은 긍정. 뭐 이런 말 아시죠? 그런 말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요. 네, 근데 왜 떨고 계십니까? 저 별로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네, 부인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설을 갖고 계시는 이경환 변호사님. 그 뭐 썰은 보통 다 썰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썰이 나중에 루머가 진실이 되고 진실이 나중에 사실이 되고 사실이 결국 파악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나이 차라고 하는 게 한 10살 정도는 보통 아닌가요? 그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한밤중에요. 예. 한밤중에 그렇습니다. 한밤중 캄캄한 한밤중에 예, 남녀가 싸워요. 예, 예. 출동한 경찰은 싸우던 남자가 남편인 줄 알았대요. 예. 또 역시 설인데요. 예. 여자는 사람들에게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니었대요. 예,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원룸에서 싸움을 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듣고 좀 놀랐는데요. 네. 그 김광수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당이에요? 예, 국민의당 의원이고요. 예. 전주갑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입니다. 네. 그전에는 그 전북 도의원 출신이시고요. 네. 이번에 안철수 대통령 선거 때 네. 국정상황실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좀 재밌는 것은 국회의원이 밤늦게 그것도 새벽에 5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은 59세로 지금 신문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옆에 주민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주민이 뭐 부부싸움이 일어났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부터 계속 뭐 그게 어떤 혼자 사는 집에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야기 들었는데 가끔씩 그런 게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도 뭐 하여튼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번엔 좀 소란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부부싸움이 난 줄 알고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조사하려고 했더니요. 국회의원이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예.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면 이게 현행범 체포